네, 김영입니다. 이제 이 유튜브로 방송하는 것도 이제 서서히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이 강의라는 게 좀 서로 눈을 마주 보고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이게 좀 시간도 잘 가고 교육의 효과도 좀 있고. 그런데 이건 뭐 계속 때만 되면 유튜브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소통하려니까 짜증도 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 다니는 것도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해보니까 이 처음으로 이렇게 섭외하고 또 현장에 찾아가서 1시간씩 양해해 달라고 하고, 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가서 또 감사함을 표시해야 되고 또 왔다 갔다. 이거 아주 굉장히 번거롭네요. 아주 해보니까 약간 꾀도 나고.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일정이 너무 빠듯해가지고 미리 그냥 제 연구소에서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공무원 노조도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 노조를 어떻게 지금 운영하는지 이도 우리 학우 여러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도 아마 좀 궁금하실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노조 비영리 기관 운영 관리에서 공무원 노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있는 그대로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면, 사실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때면 되면 봉급 나오고 그러는데 무슨 노조가 필요하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사실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죠. 저도 그런 생각과 말씀에 거의 뭐 공감하죠. 뭐 때 되면 봉급 나오는 직장에서 무슨 노조냐.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의 그 의문 뭐 이런 것도 좀 불식을 좀 시킬 겸 왜 공무원 노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고,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무원 노조가 설립된 그런 배경을 조금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공무원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권력 구조의 한 축이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었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자들하고 한 몸이었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한 몸. 그러니까 요즘 대통령 선출하잖아요. 그럼 대통령하고 일반 그 구급 공무원까지 다 한 몸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하나의 몸이니까 이 다 권력자지니까 권력의 한 축이었지. 그러니까 권력을 같이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도 같이 나눴죠.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다가 어떤 잘못을 했잖아요.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그냥 물어줬지 뭐. 손해가 났다. 우리 시민들한테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손해를 배상 소송을 하잖아요. 그럼 손해배상을 그냥 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끝냈어. 왜냐면 권력이니까, 권력의 한 축이니까 그냥 똑같이 그냥 책임지고 나누자. 같이 책임을 나누자. 그래서 이제 세금 가지고 이제 해결을 했죠. 배상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말았죠. 그러다가 이제 DJ 정부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한 축이 아니다. 이제 공직자 니들은 권력의 한 축이 아니고 그냥 권력은 자기들만 누릴 수 있는 영역이고, 공직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니들은 노동자다. 그냥 노동자. 그러니까 노동자를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규정하면서 니들 권리는 앞으로 니들 노동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서
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한 축에서 권력에서 이제 아닌 노동자로 이제 규정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무원들이 공직을 이제 수행하다가 어떤 일을 잘못해 가지고 시민이라든가 국민들한테 소송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가 가령 이제 한 10억 정도 피해가 봤다. 그럼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소송하게 되면 일단 수원시다 아니면 뭐 우리 뭐 중앙정부다 그래서 만약 소송을 당해가지고 그 피해가 한 10억 물어줬다. 그럼 일단 정부가 물어내요. 지방정부 됐든 중앙정부 됐든 물어내면 구상권이 청구가 돼요. 요즘은 개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공직자들도 어쩔 수 없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피해를 방지하고 또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죠. 그래서 요즘엔 봉급도 일반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봉급도 우리 노조하고 협의를 해요. 어쨌든 지금은 아직까지 형식적이긴 하지만 협의를 합니다. 보수위원회라는 걸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매년 보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공무원 노조와 중앙정부 책임 있는 그런 보수 관련된 그런 공직자들이 모여가지고 내년에는 몇 % 인상하겠다. 그걸 이제 미리 협의를 하죠. 협의해서 이제 발표해서 이제 추진하는데 집행하는데 지금은 이제 형식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조직은 있어요. 그런 위원회가 있고 앞으로는 이게 얼마를 올릴지 그건 이제 더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이제 만들어 가지겠죠. 지금은 공무원 노조가 만들어진 지가 불과 이 합법적인 노조가 된 게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성인이 안 된 거죠. 아직도 이제 그 청소년 정도의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 시민들도 그 인식이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이 아직 미미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해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노조가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걸 일단 아시고 그럼 노조가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돼 있냐 이거를 좀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공무원 노조는 크게 지금 한 3개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 노조를 말하는 건데 전국 단위에서는 크게 한 3개 정도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가령 이제 제가 속하고 있는 전국 통합공무원 노조 제가 이제 거기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전국 통합공무원 노조라는 데가 있고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갑자기 뭐가 탁 떠가지고 그거 눌렀더니 그냥 바로 끊어져 버렸어요. 이런 게 아주 중간에 짜증나. 뭐 이렇게 메시지가 뜨면 그거 이렇게 뭐 조작한다고 그 빼내다 보면 확 끊어져 버려. 지금 편집을 또 해야 되는데 이어서 가겠습니다. 통합공무원 노조, 전국 통합공무원 노조가 있고 또 다른 이제 노조가 이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건 연맹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속하고 있는 전국 통합공무원 노조라든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이 노조들은 단일 노조예요. 전국 단위 단일 노조.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이라는 데는 각 그 지역 단위 노조들이 이렇게 연맹으로 이렇게 결사된 거지. 연맹으로 조직된 거죠. 그 전국 단위 노조에 대해서 일단 전국 단일 노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전국 단일 노조는 하나의 노조로서 중앙에서 하나가 이제 딱 구성이 되어 있으면 광역 단위 있잖아요. 뭐 경기도라든가 뭐 서울시라든가 이런 광역 단위에서 이제 조직된 노조가 있고 또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또 노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부라고 그러고 광역 단위 노조들은 이제 본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나의 노조가 이제 형성돼 있으면
광역 단위에서는 본부의 성격의 그 노조라고 하고,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쭉 형성된 노조들은 이제 지부 단위 노조라고 그래요. 지부. 보통 이제 지부라고 그러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시 지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지부장이라고 하고, 본부에, 그러니까 광역 단위 노조에 있는 이제 우두머리들은 이제 본부장이라고 하고, 중앙 단위에서는 이제 위원장이라고 이렇게 하죠. 저는 이제 거기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무슨 그림인지 그려지죠,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중앙 단위 노조에 이렇게 보면, 보통, 뭐, 대동소이한데, 총무실이 일단 있고, 조직실이 있죠. 그리고 뭐, 대외협력실.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 뭐, 교육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전, 홍보. 그러니까 선전이라든가 홍보 이런 거가 이제 따로따로 있는 데가 있고, 같이 있는 데가 있고. 선전하고 홍보가 얼핏 보면 같은 얘기 같은데, 이 선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계획성 있게, 막 드러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홍보는, 조직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널리 알려주는 거죠. 그냥. 어떤 타겟이, 대상이,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노조에서 선전이다 그러면, 우리 조합원들을 상대로 얘기할 때는 이제 선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도 같이 이렇게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홍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전이라는 게 훨씬 더 조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실들이 이제 쭈루룩 구성이 돼 있고, 조직돼 있고, 광역 단위 노조, 이제 중앙 차원이 아닌 광역 단위 노조를 약간 내려오면, 거기서는 이제 실이라고 하질 않고, 보통 이제 국이라고 많이 하죠. 국 단위 노조가 이제 쭉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총무실이 아니고 총무국. 조직실이 아니라 조직국. 대외협력실이 아니라 대외협력국. 뭐 이렇게. 교육선전이 아니라 교육선전국. 이렇게 이제 한 단계씩 내려가죠. 이렇게. 그래서 국 단위에서는 이제 국장 이렇게 불리죠. 중앙 단위에서는 실장으로 불리고, 이제 광역 단위에서는 국 단위로 이제 불리기 때문에 국장 이렇게 불리죠. 그 다음에 기초 단위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부라고 그러죠, 부. 그래서 이제 총무부, 그래서 부장, 조직부, 부장, 대외협력부, 부장, 뭐, 교육선전부, 부장, 이렇게 이제 부장으로 이렇게 형성이 쭉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직이 조금, 지부라고 할지라도 조직이 조금 크면, 약간 상향시켜가지고 국별로 이렇게 나눠서, 호칭을 하죠.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이 좀 커서, 사무국, 총무국, 뭐 대외협력국 이렇게 이제 국 단위로 불러서 이제 국장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 그 범주를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조직이 이제 좀 규모가 있다. 우리 같이 뭐 100만이 훨씬 넘는 도시라든가 창원 같이 100만이 넘는 도시 이런 데는 이제 조금 규모 있게 조직을 조금 더 크고 호칭도 그렇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 단일 노조의 이제 경우를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고, 전국 연맹의 경우, 전국 연맹 노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연맹이 이게 수원시에 하나의 노조가 있죠. 개별적인 노조. 그리고 또 뭐 용인에도 하나가 있죠. 안산에도 있고, 뭐 이렇게 각 자치단체마다 노조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요. 그럼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운영하는 건 개별적인 노조라고 하지만 자기들끼리 이제 묶자. 이게 연맹으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하나로. 그럼 이제 경기도가 이렇게 묶으면 경기연맹이 되고, 기초 노조만 전국적인 노조가 다 모이자 그러면 기초 전국연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광역 자치단체 있죠. 경기도라든가 서울시, 뭐 충북, 충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데만 또 별도로
노조가 또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또 광역연맹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노조가 다 있지만 자기들 그 규모에 맞는 노조끼리 이렇게 어울리자.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이른바 광역연맹이 되는 거예요. 광역연맹노조라고 하죠. 그런 기초연맹과 광역연맹이 다 합쳐진 거. 그게 이제 전국 단위의 연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죠. 이제 중앙에 이제 서울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노조가 연맹 노조가 있고 단일 노조로서 형성되어 있는 노조가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뭐 중앙이 되었든 연맹이 단일 노조가 됐던 전국 단위 단일 노조가 됐던 전국 단위 연맹 노조가 됐던 그 공무원들의 자기 이해 공무원들은 좀 특수성이 있죠. 자기들 이해관계만 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이 공무원 노조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공무원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시민을 위하는 거죠. 국민을 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초 같은 수원시 같은 이렇게 기초는 시민을 위하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에 있는 거죠. 깔려 있죠. 광역연맹은 도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우리 중앙단위 노조는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맞지만 이 공무원 노조의 구성원들, 간부부터 조합원까지 기본적으로 누굴 위한 거다? 시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거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적어도 그런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 움직이는 그냥 일반 기업 노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철학적인 그런 인식을 많이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특강을 많이 하고 여기저기서 정신 교육을 많이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의식화라는 게 의식이 안 돼 있으면, 의식이 결여가 돼 있으면 그냥 그 수당이나 올리려고 하고 봉급이나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어떤 희생이라든가 헌신 이런 걸 전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이해관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인식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늘 교육을 강조하고 그렇게 실제로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공무원노조 운영관리 전략 이게 이렇게 이름은 거창한데 체계적으로 조직 관리는 돼 있죠. 가령 그 각 실마다 또 각 국마다 역할 분담이 아주 확실하게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그 실에서 자기들 국에서 역할을 아주 정확하게 하죠. 물론 뭐 조직이 조금 작은 데는 이제 뭐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협업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뭐 뭉뚱그려서 같이 하죠. 근데 조직이 조금 이제 큰 규모의 조직은 확실히 그 명료화가 돼 있어요. 역할 분담이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칸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역할을 하고 나중에 평가를 또 받죠. 평가를 하고 평가를 또 받고, 그래서 잘된 평가가 있을 때는 이어가고, 약간 부족한 평가가 좀 부족하다라고 했으면 또 보강을 하는, 우리 공직사회랑 거의 비슷해요. 이 공무원 노조의 그 조직은 거의 이런 공조직, 우리 그 공무원 실제 조직하고 거의 흡사한, 그걸 약간 축소해가지고 운영한다라고 보면 거의 뭐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 뭐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단계가 효율성이라든가 합리성 이런 게 아주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 또 뭐 이렇게 정보 공유 이런 게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일반 공직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소통도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있고, 일반 공직이라는 건 이제 물론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노조도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공직에서는 위원장이 급수가 낮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공무원 노조 내에서는 위원장이 최고 어른 역할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부위원장이 이제 보좌하면서 또 사무국장도 당연히 이제 위원장을 위해서 보좌하고, 그러면서 각각의 맡은 그런 분장을 성실하게 수행을 해 나가죠. 그러니까 그 현직에서는 그 팀장이 공무원 노조에서는 오히려 계급이 낮고, 위원장이 그 실무에서 공무원 현장에서는 낮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 이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예요. 공무원 이런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사회하고 좀 다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냥 하면 가불이 수시로 변하는 거지 뭐. 공무원 현장, 공직 현장에서는 가불이 이게 딱 있잖아요. 이거 보직 받은 선배들이 딱 있으니까 그 선배들이 갑이고 직원이 을이잖아요. 공무원 노조 조직으로 들어오면 거의 뭐 위원장이 갑이고 그 밑에 간부들은 을인 거죠. 그리고 조합원들은 당연히 뭐 병밖에 안 되는 거 말하자면, 굳이 이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그렇게 뭐 따로따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하는 형태, 이런 것들은 뭐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사결정 이런 단계라든가 효율성, 합리성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확인을 위해서 이제 전략회의를 하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디든 뭐 조직이라고 하면 다 정례화된 회의들을 이제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는 그 조합원 총회가 가장 크죠. 조합원 총회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대의원대, 조합원 총회를 하기가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 어려워요. 조합원이 뭐 워낙 커가지고 그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할 뿐더러 그 많은 조합원들이 한 번에 이렇게 모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조합원 총회 한번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추진했다가 폭망했어요. 돈만 쓰고 안 와. 아니 어떻게 와. 공간도 협소한 데다가 뭐 경품도 많이 걸었는데 안 와요. 자기들 업무도 현장의 업무 바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실패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려워요. 이 공직자들이 자기 직무들이 다 있는데 그걸 보류하고 총회에 참석한다? 이거 거의 뭐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대의원대를 이제 통해서 하고, 대의원대는 뭐 거의 간부들, 준 간부니까 대의원대를 통해서 사업 일정을 결정하고 목표를 공유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의원대회는 뭐 정기 대의원대회가 있고 임시 대의원대회가 있는데, 임시 대의원대회까지 합쳐도 1년에 뭐 몇 번 안 돼요. 뭐 손가락에 꼽을 정도죠. 그리고 이제 집행위원회가 있죠. 상임집행위원회가 있고 중앙집행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대의원대회 하기 전에 중앙집행위원들, 그 다음에 상임집행위원들을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대의원대회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걸러가는 뭐 그런 역할 정도 하는 거고,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말 좀 일이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운영위원회죠.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고 집행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죠. 그런 회의죠. 일반적으로 많이 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그 회의만 하다 끝난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제 좀 많이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조금 그래도 빈번하게 한다는 데 이제 2주에 한 번. 저 같은 경우는 공직자들이 회의를 많이 참석하지 말고 가능한 회의를 줄이면서 현장 일도 하고, 우리 공무원 노조라는 게 이 간부들이 이 현장 일도 하면서 노동운동을 같이 병행해요. 그러니까 괜히 힘들어요. 힘들어 하는데 자꾸 불러내면 짜증내고, 또 그 현장에서도 일이 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 옆에 직원들한테 또 결국 민폐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불러내지 않고 자기 업무를 확실하게 좀 이렇게 수행하면서 짬짬이 시간 내 가지고 와서 운영에도 참석해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죠. 물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이 돼가지고 계속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상회의라든가 직접 만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카톡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이제 장치를 여러 가지 수단으로 지금 광고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그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 이제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들도 거의 지금 이제 이번 코비드19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뭐 규약이라든가 규정 이런 걸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단을 이제 공식적으로 하자. 기존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꼭 모여가지고 사인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결을 했을 때 효과가 발휘됐단 말이죠. 효력이 발생됐는데, 이제는 그 화상회의라든가 뭐 카톡, 단체 카톡, 단톡이라고 하죠. 단톡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들은 사실은 효력이 있냐 없냐 되게 분분해요. 그래서 그것을 만에 하나 문제 제기가 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규약 규정을 다 개정을 해서 그런 것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 중앙단위 노조에서는 이미 이제 규약 규정을 바꿨고, 우리 지부 단위 수원시 정도 이렇게 기초자치단체 노조들도 요즘에 이제 바꿔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사업 추진 명문화, 뭐 이건 다 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갖고 다 공개되고 있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다,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개해서 사업을 해나간다는 것은 명문화하고 있죠. 이제 그리고 유관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이런 거에서 좀 조금 말씀드리면, 공무원 노조는 기본적으로 규약 규정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치라든가 경제, 사회, 문화, 제 단체들 문제가 더 많잖아요. 공무원들하고 연계되지 않은 게 없잖아요. 다 이게 공무원들하고 연관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 그 단체장들, 단체 이른바 간부들하고 같이 이게 발전을 해야 된다. 공무원 노조만 발전하고 일반 제4회단체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 겪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발전해야 된다. 국가도 같이 발전하고, 공무원 노조든 일반 그 제 단체 애들도 같이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연대를 하죠. 언론도 그렇고, 사회단체, 문화단체, 경제단체, 정치단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정치 교섭단장을 또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좋으나 싫으나 잘 돼야지 나라가 강건하게 가지. 경제, 사회, 문화는 아주 훌륭한데 우리는 경제가 조금 떨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경제래, 정치가. 그러니까 정치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정치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정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나 싫으나 정치인들이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때로는 후원해주고 때로는 비판하고 이렇게 해서 강건하게 가야 경제라든가 사회, 문화 모든 단체들도 강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민중들도 같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공무원 단체로서는 당연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그 시민을 위해서 있는 존재고 국민을 위해서 있는 존재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모든 그 민중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제 단체들하고는 네트워크 구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또 그 학교도 마찬가지고, 같은 이제 기관이라도 이 정부가 분야가 많잖아요. 보통 한 20여 개 가까이 되는데, 그런 단체들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연계 사업을 같이 수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 간부를 양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공무원 노조가 이게 참, 이 노동운동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노조를 가입할 수 있는 이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급이 있는 거죠. 우리 공직자는 계급 사회니까, 6급까지 노조 가입을 할 수 있고, 5급 사무관 이상부터는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노조 간부 하나 만들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이 물질적 토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과 물질이 투여돼가지고 간부를 하나 딱 양성해 놓으면 이 친구가 좀 역할을 좀 제대로 할 만하면 사무관 진급을 해가지고 이제 노동조합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돼버립니다. 가버려. 그 사람들이 이제 간부가 돼가지고 별도의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변모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측 입장으로 변모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간부 하나 양성하기 어려운데 그런 양성을 한번 했다 하더라도 그런 친구들이 또 진급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 때 되면 진급을 해야지. 그러니까 또 진급해서 나가버리면 손실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부 양성하는 게 굉장히 아주 고통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큰 이제 그 인재가 나왔어. 그 인재를 만들었어. 그러면 그 인재가 후배들을 이제 후진을 이렇게 양성해야 되잖아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잘 가야 되는데, 그 인재가 나타나가지고 인재가 돼가지고 이제 양성하기 전에 이제 떠나가 버리니까, 그러면 또 새로운 또 인재가 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시간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 공무원도 노사 협의회를 하고 또 노사 교섭을 하고 하잖아요. 사측한테 이게 잘 안 돼. 게임이. 사측이 갑이고, 이 노동단체는 을이에요, 을, 완전히. 공무원 노조는 그래요. 일반 기업 노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업 노조가 좀 센 데는, 노동조합이 갑이잖아요. 사측이 을이고, 항상 그렇게, 좀 규모가 있는 노조는 대체로 그래요. 근데 공무원 노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노조가 갑이 아니고 노조가 을. 사측이 갑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인재풀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이겨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참 노동운동하기 어려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르죠. 저는 진급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휴직을 하고 그냥 아예 노동운동에 전념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후진 양성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이 몇 안 돼요, 우리 공무원 노조에. 극히 제한된 인원수 가지고 전국을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극히 소수고, 대부분의 노조는 움직임이 이렇게 자유롭지 않고 움직임도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 업무도 해야 되고 또 노동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겸업한다는 게 말이 그렇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양성하는 거, 공무원 노조 간부 하나 양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공무원 노조의 그 특수성,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 간부의 특수성, 그러니까 자기 이해만 갖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 민중들의 삶을 같이 공유해야 되잖아요. 이거 공동체를 위해서 늘 애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운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공무원 노조의 지금 가장 폐해 중에 하나가 운동권 출신들, 가령 이제 학교 다닐 때 운동권 출신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잘못된 이런 운동관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비판을 하고 거리를 저는 두는 거죠. 못 들어오게. 그런 노동운동관을 가지고 공무원 노동운동을 하게 되면 결국 피해가 시민들한테 갈 수 있고 우리 민중들한테 다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경계합니다. 그런 공무원 노동운동이 우리 공직자들의 그 이해관계에도 당연히 챙겨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민중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거에 눈높이가 안 맞으면 저는 전부 배격합니다. 근데 그런 거가 실제로 구현이 되지 않고 자기들만의 리그, 운동을 했다는 친구들이 대체로 아주 그냥 수구적이고 아주 폐쇄적인데 이런 친구들은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에 우리 직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든 안 하든 후원하든 안 하든 그 관계없이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은 저는 굉장히 마땅하다. 비판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역사가 또 평가를 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견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프로그램이 이제 많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전국에서 최고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조합원들,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조직이다. 공무원 노조가 각 자치단체마다 달라요. 각 자치단체마다 그 노동운동하는 지도자와 그 다음에 그 단체장들이 아주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서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윈윈하는 차원에 잘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 노동운동가도 이게 의식이 별로 현찮고 또 단체장도 뭐 돈이나 밝히고 이런 단체장하고 서로 만나면 이건 뭐 노동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는 아주 개판되는 거죠. 그런 데가 꽤 있어요, 전국에. 제가 뭐 이렇게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그런 데가 꽤 있고 그러니까 뭐 어디나 마찬가지죠. 우리 일반 기업 노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업 노조도 그 지도자들이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노조는 그 사측의 대표하고 원만하게 윈윈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제가 15년 전에 공무원 노조 지도자의 그 리더십에 관한 연구라고 해서 정책 석사 논문을 제가 정책 석사 논문을 이거 공무원 노조 지도자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라고 제가 15년 전에 2005년도에 이제 학위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 초창기죠. 공무원 노조 제가 이제 18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공무원 노동운동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그 노조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어때야 된다. 뭐 그걸 좀 연구를 해서 이제 학위 하나 받아놓은 게 있는데 계속 공부를 해야 돼. 이 공무원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 공무원들이 엘리트긴 하지만 이 노동의식이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의식이 확고하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민을, 공동체를 위하는 그런 헌신하는 마음이 아주 확실하게 가지고 있을 때 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 노조 운영 재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운영 재정은 이 사무실 운영 같은 경우 중앙 단위 노조는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하잖아요. 서울시에다 이제 보통 얻어가지고 하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상당하잖아요. 뭐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내니까 그 사무실 임대료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큰 비용들은 정부에서 대줘요. 정부에서 이렇게 그 비용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광역, 경기도라든가 서울시 이런 광역연맹에 있는
노조 사무실들은 이제 그 청사 안에 있죠.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도 청사 안에 사무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무실 비용은 이제 많이 안 들어가죠. 가령 무슨 전화도 뭐 다 공공으로 쓰고, 중앙 단위는 전화 요금은 이제 노조에서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조합비로 다 쓰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노조는 조합비를 받죠, 조합비. 우리 노동, 조합에 가입을 하면 조합비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계급대로 이렇게 나눠서 받아요. 뭐 9급하고 8급은 15,000원인가? 헷갈리네. 15,000원인가 받고, 이게 이제 다 기관마다, 노조마다 다른데, 우리 같은 경우에 한 15,000원인가 받고, 그러니까 7급은 2만원, 6급 이상은, 6급은 3만원인가? 이렇게 계급마다, 봉급도 달리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모아지면 이제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 규모가 좀 커가지고, 한 달이면 이제 수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 조합비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직원들, 그 노조의 상근 직원들 봉급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 사업들이 이제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거 이제 사업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운영 재정은 거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일부,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그 사무실을 가든 다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거 지원해 주는 거로 볼 수가 있고, 순수하게 이제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그 재정이 다 조합비로 충당한다. 그 후원하는 단체도 있긴 있지만 후원하는 그런 비는 이제 좀 저조하고 대부분은 이제 큰 부분은 조합비로 거의 이제 충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단위 노조는 각 지부에서,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조합비를 받은 걸 가지고 올려주죠. 각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액수가. 연맹은 액수가 좀 작고, 이렇게 단일 노조로 되어 있는 데는 이제 올려보내는, 근데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그 분담금이 조금 이제 비싸고, 그렇죠. 비싼 게 아니라 좀 액수가 좀 많죠.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어떤 기관은 1인당 10,000원씩 올리는 데가 있고, 어떤 기관은 뭐 7,000원 올리는 데가 있고, 어떤 기관은 5,000원 올리는 데가 있고, 1인당. 또 연맹으로 있는 데는 보통 뭐 한 3,000원? 뭐 2,000원 하는 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그런 비용을 받아가지고 중앙단에서 사업하는 거, 또 이 광역단에서 또 사업하는 거, 기초 단위에서 이제 사업하는 거, 대부분 큰 부분은 조합비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비영리 기관 운영관리를 공무원 노조도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이제 한 40여 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공무원 노조 초기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노조가 잘 모를 거예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 노조가 왜 생겨야 되는지, 왜 운영이 돼야 되는지 미울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공무원도 노동자구나. 노동자기 때문에 자기들 권리는 자기가 찾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만들어졌구나. 권력의 한 축에서 이제 노동자로 이제 규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노동자로 규정됐기 때문에 우리들 권리는 우리가 챙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수, 봉급도 형식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 협의해서 지금 내년도 몇 퍼센트 올리겠다, 몇 퍼센트 올리겠다. 그거 다 협의해서 일단은 한다. 앞으로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치밀해지겠죠. 아직은 공무노조가 생긴 지가 이제 한 15년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어린애죠, 어린애. 그래도 한 30년 이렇게 한 50년씩은 돼야, 대등한 입장에서 이게 이제 서로가 협의가 되는데, 이게 뭐 워낙 이제 이 짧다 보니까, 경륜이 짧다 보니까, 아직은 좀 미약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가 잘 돼야 또 시민들한테 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불량한 노동운동가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비판을 하시기 바라고, 비판해야 됩니다. 비판하지 않는 권력은 썩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폐해는 고스란히 또 시민들한테 전가가 되고 국민들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비판의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대학원 정도까지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비판의식이 없다. 그러면 이건 죽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꼭 이 날카롭게 그 조직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보시고 잘 되면 박수 쳐주시고 못 되면 비판하는 의식을 통해서 좀 강화되게 개선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